풍선자 반복 수학 수학 상이고요. 네, 이제 페이지는 94페이지, 그리고 단원은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네, 그래서 고차 방정식이라든지 연립 방정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94페이지 제목 보시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고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언급하는 그런 방정식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3차든 4차든 방정식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해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2차 방정식의 성질들은 다 사용이 됩니다. 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념 박스는 어차피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라서 네, 개념 박스 맨 밑에 줄 있죠.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을 나눈 후 방정식을 푼다. 자, 조리제법은 제가 3차 이상의 일반적인 인수분해 방식이라고 이해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네, 인수분해하고 푸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3차 방정식이니까요. 근은 3개 나옵니다. 그게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실근, 허근 합해서 근은 3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4차 방정식이면 당연히 근은 4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근, 허근 합해서 총 4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근이 없다라는 건 안 돼요. 네, 이제 예전에는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라는 게 결국 허근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허근을까지 포함해서 근의 개수가 모두 다 3차면 3개, 4차면 4개 이렇게 개수가 딱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푼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들 보시면 이제 1번에 1-1번이요. 자, 보시면 x 세제곱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조리제법 쓰는 게 아니고요. 인수분해 공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3차 방정식에선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공식입니다. 자, 혹시 헷갈리시는 학생이 있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 공식 기억하시죠? 이 공식 사용하는 겁니다. b제곱은 0 또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있으면 a 더하기 b, 그리고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는 0은 빼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공식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고, 이 공식을 사용할 땐 여러분, 네, 요 부호를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앞에 거 부호가 따라가는 거고, 오히려 뒤에 거 부호는 반대.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 부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의 세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1로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나면 네, 그럼 x가 1 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는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을 사용해 줍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근이 총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풀 마니까 총 2개, 2개 더해서 총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형태 자체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에서 오메가라는 걸 배울 거예요. 허근에 중점 맞춰서 오메가라는 걸 배울 건데, 이 형태가 좀 많이 중요한 방정식입니다. 좀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고, 그 인수분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익혀두시면 네, 뒤에 가서도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그냥 공식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94페이지는 대부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 자, x 세제곱 더하기 64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64는 4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4,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6.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입니다. 또는 이제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 쓰셔야 됩니다. 쭉 가서 근의 공식 사용하게 되면은 이건 굳이 쓸 필요가 없네요. 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되겠죠. 루트 마이너스 12니까요. 네, 2 루트 3i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근 포함해서 근의 개수가 3차면은 3개, 4차면은 4개. 네, 근의 개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건 방정식이 아니라 인수분해예요, 여러분.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3x는 0.
자, x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 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그래서 x는 0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1. 총 3가지 근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이제 옆에 4, 5, 6번을 보시면 4차식들입니다, 여러분. x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은 0입니다. 자, 그래서 x제곱을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8은 0입니다가 나올 거고, 자, 그럼 여기는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4차인데 근의 형태는 3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누가 중근인 거예요? 네, 여기 0이 중근인 거죠. 자, 여기 제곱이나 x제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되면 결국 그건 접하는 거니까 중근이 됩니다. 네, 접하는 거 이제 이해하시죠?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접한다라는 의미 설명드렸어요. 접하게 되면 판별식이 0인 거기 때문에 결국 중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는 0이 중근입니다. 그래서 결국 0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근이라서 총 근의 개수는 4개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5번이요. 16x 4제곱 빼기 81이고요. 자, 이거는 81이 9의 제곱이고 또 3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쪼개시는 게 가장 편해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4x 제곱의 제곱 빼기 9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더해 줄 거고요. 하나는 빼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쓴 거예요. a 제곱 빼기 b 제곱은 a 더하기 b, a 빼기 b 이 공식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둘 다 0이 돼야 되는 건데 인수분해 더 되는 건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끝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근을 구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는 2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3. 네, 그래서 이 앞에서 나오는 근이요. 여기선 당연히 허근이 나오겠지만 이 앞에서 나오는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i고요. 자, 그 뒤에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x는 2분의 3. 그래서 총 4가지가 나올 건데 제가 끝내도 돼요 라고 했던 건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바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게 바로 보이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어차피 4x제곱 더하기 9는 풀만 2분의 3i가 될 거니까 이렇게 그냥 근 4개를 바로 녹색 색깔로 근은 4개를 그냥 바로 끝내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색하면은 인수분해를 조금 더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6번이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 27x인데 x를 묶어주면은 x 세제곱 27은 0. 자, 그래서 x-3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9. 자, 인수분해 공식인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x가 0 또는 3 또는 이제 근의 공식 써야 되죠.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3i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근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근의 개수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94페이지 밑에 풍셈 포인트 보시면 인수분해 공식들 쭉 쓰여 있죠.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인 공식들은 당연히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문제를 다시 푸시면서 다시 기억을 살리셔야 돼요. 자, 이제 95페이지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하라는 게 결국 조리제법 쓰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조리제법을 사용하도록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2-1번을 보시면 x 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13x 더하기 10이고요. 자, 1, 2, 마이너스 13, 10 이거는 그래도 좀 바로 보이겠네요. 그냥 1 넣으면 되는 거죠. 1, 1, 3,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당연히 0이 떨어질 거고요. 자, 그러고서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될 때까지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인수분해 하시는 게 편해요, 여러분. 5입니다 하고, 그래서 x는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까지 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리제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를 찾는 것 때문에 조금 어색한 거지, 오히려 조리제법으로 푸는 거를 인수분해로 푸는 것보다 좀 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0. 자, 1. 자, x제곱이 0이 없기 때문에 0으로 띄워 놓으셔야 됩니다. 칸 비워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대입이 아니라 마이너스 2로 네, 확인을 해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5, 마이너스 10. 자, 그렇게 돼서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0입니다 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네, 또 근해공 써야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가 사라지네요. 2i. 그래서 총 3가지 근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기 지금 2차 항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x제곱항이 비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네, 0으로 만들어 놓고 조리제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5번 같은 거를 또 보시면,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거는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조리제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로 묶어내게 되면은 3x3 빼기 7x2 더하기 4가 있고요. 자, 그럼 일단 앞에 묶어놓은 x는 내비두고 세제곱들만, 그러니까 3차식만 조리제법을 하는 거죠. 3 마이너스 7, 이번에 x항이 비어있으니까 0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 대입 1로 조리제법을 시작을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요 x 앞에 있는 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x 먼저 적어주시고,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끝날 때까지, 안 될 때까지 하시는 게 좋고, 확인 더 해보면은 3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x는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입니다 라고 끝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 x를 앞에 묶어놨다고 해서 이거를 나중에 빼먹으시면 안 돼요. 4차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4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 이제 실수하기 좋은 문제들만 먼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조리제법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이랑 7번은 조립제법 자체를 2번 이상 사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x 4제곱이니까 숫자 먼저 쓸게요. 1,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9, 2. 자, 중간에 빠진 거 없죠? 자, 이렇게 확인되어 있고, 첫 번째 숫자 확인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1 넣으면 당연히 없어질 거, 당연히가 아니라 1 넣으면 네, 마이너스 15니까 계산하면 없어질 거거든요.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7,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자, 여기에서 4차를 조리제법 했기 때문에 그냥 식을 그대로 써버리면 어차피 3차가 나와요, 여러분.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7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도 한 번 더 조리제법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한 번 더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식을 써놓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를 시작을 하면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1, 2 해서 네, 조리제법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2차까지 오는 게 우리한테 편한 거죠.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인수분해는 더 이상 안 될 거고요. 그래서 1 또는 2 또는 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차 같은 경우는 조리제법 한 번 하게 돼도 3차가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4차의 기준에서는요, 한 번 하더라도 3차가 남기 때문에 조리제법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네, 2차 이하로 남길 수 있을 때까지 인수분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근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나와야 되고요,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네, 살짝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96페이지인데, 자, 이제 제목이 복잡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에요. 복잡하대요. 그래서 유형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 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분류가 좀 어려워지면 그 식이 그 식 같은데, 그 방정식이 그 방정식 같은데, 왠지 이 방식이 또 저 방식인 것 같고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유형별로 네, 연습을 좀 하시고, 풀이 과정 역시 유형별로 네, 유형에 맞게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개념 박스 보시면 총 3가지 유형을 제시를 했어요. 공통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보기차식, 그리고 상반 방정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유형에 맞춰서 제가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96페이지 쭉 밑에 보시면,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 유형 3번이 공통 부분이 있는, 네, 결국은 치환하라는 얘기인 거죠. 네, 공통 부분이 있는 방정식의 풀이 치환하세요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3-1번을 보시면 치환이 그나마 좀 여러분한테 익숙하죠. x제곱 빼기 3x 더하기 3. 자, 그리고 x제곱 빼기 3x 더하기 3 동일하고요, 더하기 7은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이 식의 하나를 t라고 잡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을 t제곱, 네, 죄송해요. 문제를 잘못 썼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동일한 부분까지만요,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3x까지만 t라고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3 더하기 7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전개를 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인데 7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는 0입니다. 자, 그럼 t는 마이너스 2 또는 4인데, 자, t가 누구였냐면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3x, 이게 t였어요. 자,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4인 게 되는 거죠. 자, t를 다시 x에 대한 걸로 풀어줬고요. 그러고 나서 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자, 그럼 인수분해하게 되면 x-1, x-2는 0이라서 x는 1 또는 2입니다가 나올 거고,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자,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이라서 x는 4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이었으니까 당연히 근은 4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치환을 했다가 다시 치환을 풀어주는 과정, 이 과정에 익숙해지셔야 돼서 네, 문제를 좀 여러 번 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밑에 3번을 보시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이고요. 자, 뒤에 거를 3을 묶어내게 되면 네, 동일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면서 식을 보는 네, 시선을 잡고 문제에 맞춰 주셔야 돼요. 3x제곱 빼기 6x지만 3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네, 공통 부분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3으로 묶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러면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입니다가 될 거고요.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4는 0입니다.
자, 그래서 t는 1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자, 똑같이 그럼 t가 될 수 있는 t가 누구였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였기 때문에 1. 자, 두 번째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인 거고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네, 근해 공식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자,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인데 마찬가지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근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하는 형태가 바로 보일 수도 있고, 네, 뭔가 묶어내거나 했을 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치환 풀어주고 나서 우린 t의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확인된 거는 t의 근들이잖아요. t의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당연히 누구의 근을 구해야 돼요? x의 근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근까지 확인하는 거, 이 작업까지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은 문제도 괜찮으니까 좀 여러 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옆에 유형 4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걸 흔히 복 2차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지금 문제 유형 자체에 뭐라고 써 있냐면 x 4제곱 ax제곱 더하기 b는 0입니다 라고 유형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x제곱이 있고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복 2차식입니다 라고 부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네, 그 용어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명칭을 정해 놓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풀이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또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요. 치환처럼 해서 그냥 바로 인수분해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식을 작업한 후에 네, 다시 또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 형태가 좀 2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게 처음에 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4-1번이요.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이걸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x의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t의 제곱이 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식을 다시 쓰면 t제곱 빼기 5t 더하기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t-1, t-4. 자, 그래서 t가 1 또는 4입니다 라는 근을 확인을 했고, 자, t가 1이라는 건 t는 결국 x제곱이니까 x제곱이 1 그리고 x제곱이 4. 자,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유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치환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 밑에 2번, 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 풀 수 있게 돼요. 3번을 볼게요. 치환을 그냥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x제곱으로 바로 인수분해를 해버리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치환한 형태처럼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2거나 x제곱이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 그럼 그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바로 되게 되면 좀 여러분들이 식을 보는 게 편해지겠죠. 근데 어색할 때는 t로 치환해서 치환 다시 풀어주는 이 과정을 겪으시면 조금 더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97페이지 가게 되면 여기는 식을 한번 살짝, 그러니까 5번 문제 여러분, 97페이지 5번 문제는 여전히 복 2차식 유형이긴 한데 식을 한번 살짝 변형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치환한다 해도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하는 거를 학생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2가지 유형을 앞에서 방금 봤던 유형이랑 x제곱을 치환하는 거랑 지금 5번 유형이랑, 그러니까 4번이랑 5번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좀 헷갈려 해요. 서로 방법을 바꿔서 적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기준을 잡아 주셔야 돼요.
x 4제곱 2x제곱 더하기 9인데 어차피 이거 치환해도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방식은 다른 거다라는 거고요. 기준은 요 상수항 가지고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완전 제곱식을 했는데 상수항이 9가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3을 완전 제곱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x 4제곱 6x제곱 더하기 9 이런 형태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형태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항을 봤더니 2x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 6x제곱으로 일단 바꿔 놓으시고, 자, 원래는 2x제곱만 있어야 되니까 뒤에서 4x제곱을 빼주면 돼요. 혹시 이 과정이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x 4제곱에 자, 원래 2x제곱만 있거든요. 근데 6x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4x제곱을 더해주고 4x제곱은 없던 거니까 다시 4x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는 원래 있던 상수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x 4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9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왼쪽 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색하시면 이렇게 더한 거를 다시 빼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이 식을 잡은 이유가 완전 제곱식 잡으려고 만들려고 잡아놨거든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고 뒤에 있는 식도 4x제곱이 아니라 2x의 제곱이라고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우리는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더하기 b, a 빼기 b 합차 공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가 하나씩이 되는 거죠. a의 제곱, b의 제곱. 그래서 한 번은 두 식을 더해 줄 겁니다. 한 번은 두 식을 더해 줄 거고 한 번은 두 식을 빼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한테 좀 편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네, 둘 다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그리고 여기서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근으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식을 더하거나 빼야 돼요. 그렇게 한 후에 이제 합차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다시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식을 더하거나 빼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합차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주고 나서 또 더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되고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익숙하게 잡아 놓으셔야 되고 앞의 4번 문제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해요. 밑에 2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x 4제곱 더하기 4고요. 자, 여기는 4가 나왔으니까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을 왠지 전개한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 1차식이에요, 여러분. 1차식. 기준이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자, 그랬을 때 기준이 상수항입니다. 그럼 4x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x제곱 더하기 4 빼기 4x제곱 이렇게 식을 잡아줄 겁니다. 자,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2x의 제곱 그리고 나서 합차가 들어가는 거죠. 한 번은 식을 더할 거고요. 한 번은 식을 뺄 겁니다. 그냥 식 바로 정리해서 쓸게요. 자,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근해 공식 사용해 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 풀마 i가 될 거고 여기는 x가 1 풀마 i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근 확인하시면 돼요. 이 흐름을 좀 자꾸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5-3번입니다. x 4제곱 빼기 11x제곱 더하기 1이고요.
자, 이건 어차피 더하기 1이 나와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1 이 식을 완전제곱한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1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2x제곱을 플러스 2x제곱을 기준으로 하게 돼버리면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3x제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식을 봤을 때는 이 식이 이런 것처럼 완전제곱식, 이 식도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이 식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네, 이 식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9x제곱이 생기겠죠. 생기는 게 아니라 쪼갠 거죠. 마이너스 11을.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네, 이래야지 우리가 원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호가 좀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한 번은 더해 줄 거고요. 3x 마이너스 1. 한 번은 빼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될 거니까 이제 또 근해 공식 사용해 줘야 되죠.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루트 13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4차니까 4가지 근을 확인해 주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도 네, 이제 4번, 5번 해서 4번이랑 5번이 각각 다른 유형의 복 2차식 방정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옆에 가면은 6번이고요. 6번이 이제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 방정식.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반대된 방정식이라는 건데, 뭐가 반대가 되어 있는 거냐면 형태가, 그러니까 형태고 그다음에 개수가 이제 반대로 네, 서로 거울처럼 네, 서로 반대되어 있는 형태로 문제가, 그러니까 방정식이 식의 형태가 잡혀 있다라는 거고요. 자, 6-1번을 보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고요. 이 앞에 개수들을 보시면 이 앞에 어차피 1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과 요 1이 네, 서로 반대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5가 8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로 포진해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사실 인수분해에서 여러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때도 제가 뒤에 가서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때 또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듯이 문제를 푸는 건데, 인수분해와 차이점은 뭐냐면요.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방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는 0이 없어요, 당연히. 여기에 는 0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수분해는 여기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x제곱을 묶어냈어요, 그때는. 아이고. x 플러스 8 마이너스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묶어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요. t로 치환해서 자, 이 식을 치환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8.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면 결국 여기는 t가 되는 거고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제곱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t 더하기 8. 자, 그리고 x제곱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6.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게 되면 t-2, t-3이 나올 거고요. 이 식은 t가 누구였냐면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여기는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가 x제곱이 2개니까 이 x를 각각 하나씩 나눠주는 거였죠.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은
안쪽에 나눠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네, 이 과정이랑 거의 비슷한데 시작이 좀 다릅니다. 시작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작이 왜 다른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방정식이 이 식이 없어요 여러분. 는영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제곱으로 묶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가 는영이라는 게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x가 0만 아니면 묶어내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x자리에 다 0을 대입해 보면 0이 나오나요? 는영 안 나오죠. 자, 그래서 네, x가 0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니까 우리는 식을 양변을 등식이니까 나눠도 되죠.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나누게 되면 그냥 네, 동일한 식이 나올 겁니다. 이 식을 제외한 동일한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 x 더하기 8 마이너스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해첨오할 거예요. 제곱은 제곱끼리, 자, x는 x끼리, 그리고 상수는 상수 혼자. 그러고 나서 네, 요 부분을 t로 치환할 겁니다. x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네, t제곱 마이너스 2로 되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t 더하기 8은 0입니다.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6은 0인 거고요. 자,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따라서 t는 2 또는 3이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t가 2일 때, 자, t라는 건 누구였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이거든요. 이게 2일 때, 그리고 두 번째 x 더하기 x분의 1이 3일 때. 자, 이건 다시 양변에 x를 곱해줘서 정리를 하게 되면 2x 더하기 1은 0이고요. 3x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쯤 와서 보면 여러분 똑같죠? 네, 똑같죠? 네, 동일합니다 결국.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 해놓으시면 좀 여러 가지로 편해져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거는 어차피 네, x-1의 제곱이니까 x는 1에서 중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근해 공식을 사용해야 되죠. 2분의 네, 3 플러스 마이너스 네, 루트 5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네, 중근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 근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근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 2개, 요 중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 2개, 플러스 마이너스. 총 4가지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옆에 보면, 요 옆에 과정인 인수분해 과정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상방반전식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인수분해 복습도 한번 해주시고요. 인수분해에서도 이 식이 좀 어려운 형태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3번 문제만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애초에 x가 0이 아닌 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x제곱을 네,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고 시작을 하고 식을 정리까지 먼저 해버리면 2차는 2차끼리, 그리고 1차는 1차끼리. 자, 나머지 상수항은 써주고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졌던 가정하에 바로 갈게요. t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4t 더하기 6은 0입니다. 자,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는 0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식 자체가 그냥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t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t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그냥 여기서 바로 중근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렇게 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0이고, 자, 그러면 또 얘도 중근이죠. 그래서 x는 1입니다 라고 하시면, 부호 틀렸네요.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중근입니다. 라고 하시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모든 거를 매번 다 쓸 수는 없고요. 네, 필요한 식들만, 익숙한 상태에서 필요한 식들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저도 일부러 이렇게 네, 중간 과정 생략하고 문제에서 꼭 필요한 식들만 한번 적어 본 거고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네, 풍셈 포인트 있죠. 네, 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5번의 풍셈 포인트도 있고 6번의 풍셈 포인트도 있는데 둘 다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문자로 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6번의 풍셈 포인트 같은 경우도 네, 우리 곱셈고시 변형에서 많이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기억이 나셔야 네, 문제가 원활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인수분해에서 봤던 문제들도 좀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고차 방정식 첫 번째 강의 마무리할게요. 문제 거의 다 풀어드렸지만 그래도 늘 강조드리는 거는 여러분 영상 끝나고 나서 다시 다 풀어보셔야 되고 네, 흐름에 익숙해지고 네, 문제 유형에서 바로바로 그게 보이셔야 유형별 문제 갔을 때 충분히 풀리는 거 다 아실 거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영상 마무리되면 꼭 다시 풀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